손님, 왜 갑자기 저 부르셨습니까? 우리 김 PD를 부른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김 PD한테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매물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럼 어떤 매물이냐면 무주택자 그리고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매력적인 매물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매물의 또 장점은 뭐냐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는 매물이고 지금 현재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은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시세 대비. 그리고 여기는 신통개발 안에 있는 물건인데 얘를 낙찰받고 내가 실거주 의무 2년만 몸태껏 딱 하면 이 일대 아파트는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억은 무조건 간다고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통이나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많이 되죠. 네.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라 그러죠. 그런데 이 물건은 건물 전용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주임사 등록도 안 돼요. 이게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돼요. 왜? 상대적으로 입찰 볼 수 있는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이 안 들어오니까 많이 유찰되겠죠. 네. 이만큼 좋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무슨 구? 종로구입니다. 종로는 어디입니까? 서울의 중심 아닙니까? 서울의 중심이죠. 양반들은 강남에 삽니까? 종로에 살았습니까? 종로구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서울은 종로다 이 말이지. 종로구 창신동이고 연립주택입니다. 토지는 43.48평방미터. 그러면 약 13평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건물은 100.24평방미터. 빌라 치고 엄청 크다, 그렇죠? 감정가는 6억 2천이고, 자, 얼마 최저 가격이 4억 2,700입니다. 이 해당 물건은 동면대 기타 일반 재산입니다. 신탁 물건이에요, 신탁 물건. 신탁 물건은 일반 자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압류재산이나 때로는 경매로 신속통합기획 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입찰을 볼 때는 실거주 의무도 없고 의무 조항이 없잖아, 그렇죠? 네. 내가 낙찰받고 바로 임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자산 구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기타 일반 재산. 그러면 신탁 공매예요. 신탁 공매는 일반 매물하고 똑같이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되고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응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단점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자격 여건을 갖춘 사람한테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맞겠죠? 네. 네, 오케이. 그리고 신탁 물건은 감정평가서가 있는 매물도 있고 없는 매물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대출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없는 매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대출할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우리 물건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4층 중에 402호 제일 탑층이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용 상황은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고 전용 면적이 100.24평방미터고 대지권은 43.48평방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니까 아파트 치면 약 39평형 정도 되는 넓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크다, 그렇죠? 네, 엄청 혼자 살기에도 크고 2명 살기에도 크고 그러면 몇 명 살아야 적당할까?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거는. 네. 그리고 대지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대지도 13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연립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세대주 김땡땡 씨가 있고 전입일은 2009년 11월 2일 날에 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유주는 누구냐면 박땡땡 씨입니다. 2016년 여기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떼봐야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정확하게 떼보고 신탁사에 확인을 할 때 점유자가 있다 그러면 점유자에 혹시 보증금이 얼마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보증금은 응찰해서 낙찰받으면 그 낙찰금 안에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대부분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그리고 응찰 금액 안에서 대부분 상계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거는 낙찰자가 알아서 하시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점유자를 만나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꼭 이렇게 읽어보셔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허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해당 매물에 점유자가 김땡땡 씨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입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좀 더 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더 내가 낮게 낙찰받을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을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이런 물건입니다. 남들한테 허들이 있으면 우리는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너무 좋죠. 허들은 사실 요만큼 높이지만 금액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확실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네. 네, 오케이. 그리고 주위에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해당 물건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2차 창신 몇 구역? 9구역입니다. 9구역 안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건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는 창신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 꼭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신역 일대 재개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쭉 진행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 추진 및 정비계획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2022년 12월 29일 날 보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선정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수립, 그리고 그 다음 통합기획안 확정 및 통보 2024년 11월 달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입안 절차 추진 및 정비계획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7부 능선은 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뭐로 묶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거예요. 오늘 뭐가 발표됐죠? 잠실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게 다 풀렸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빼고 걔들이 가격이 상승이 돼야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재개발, 재건축에 내가 투자하고 때로는 그런데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위에 일반적인 아파트죠. 얘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내 물건이 분양할 때 분양가도 올라가면서 프리미엄도 많이 붙겠죠. 네. 그래야 사업이 빨리 진행되겠죠. 그래야 조합원들끼리도 야, 우리 빨리 진행하자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주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서울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강남 일대 그리고 송파 일대는 난리 났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진행되는지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몇 구역이죠? 창신 9구역입니다. 우리는 9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개발할 때 9구역만 봐서는 안 돼요. 주위 일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9구역이고 밑에 10구역, 그리고 바로 옆에 숭인 56-4번지 일대와 창신 23-2번지 일대 했을 때 첫 번째 창신 23-2번지 일대는 1038세대, 그 다음 974, 우리 9구역이 대장이죠. 얼마? 2500세대 나옵니다. 그리고 10구역이 1900세대 해서 총 몇 세대? 6400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6400세대면 거의 중대형급이죠. 이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어디다? 종로입니다. 종로. 시내 한가운데죠. 시내 한가운데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시내에서 지금 대장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시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종로 이쪽 옆으로 가면 경희궁 자이가 1등이죠. 경희궁 자이가 강북에서는 대장 아파트예요. 마포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비쌉니다. 왜 여기가 더 비싸느냐면 지금 이 시내 중구 종로 일대는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근데 여기 창신동 일대는 그럴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개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돈이문이고 우리는 창신역 일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매물이 그만큼 빚을 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 종로 중구 이 일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구도심을 역사 문화적인 것은 살리고 전 세계의 관광객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층 빌딩들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중구 쪽에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주택도 선호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집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23억에서 한 25억 정도 하고, 우리 매물 요 주위에 대장 아파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여기 창신역이고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엘리니가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34평형이 최대 얼마? 16억까지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16억 찍고 살짝 조정받아서 14억 9,500, 15억 5천까지 갔습니다. 우리 해당 매물 정도 되면. 이해되시겠어요? 네. 물론 경희궁 쪽하고 여기는 조금 차이 나지만 그래도 최소한 얘는 20억 이상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가겠죠. 지금 들어오면 신축이 되니까. 그러면 몸테크를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소액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해당 물건의 지금 기준으로 가치가 얼마인지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부 부동산 들어가서 이게 얼마 정도 하는지 또 보도록 합시다. 연립 지하 1층이 얼마에 나왔어요? 5억 7천만 원 나왔습니다. 공급 면적은 30평이고 전용 25평. 우리는 몇 층이죠? 4층입니다. 지상 4층. 얘는 지하인데 5억 7천에 나왔고 우리는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30평이잖아. 얘는 몇 평? 25평. 얘보다는 조금 더 크다 그렇죠? 네. 더 큰데 중요한 거는 얘는 지하고 우리는 지상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억 7천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더 받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매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 7억짜리 하나 매물이 있습니다. 얘는 지상에 있는 매물입니다. 얘도 25평형이에요. 우리는 몇 평? 30평. 대지집은 36.8, 우리는 몇 평? 43평방미터잖아. 그렇죠? 얘는 얼마? 36.8평방미터. 사용 승인은 99년. 우리도 몇 년? 99년이요. 우리도 같은 99년. 오, 잘하면 우리 거하고 비슷한 매물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지금 얼마? 7억이에요. 우리는 지하 주차장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죠? 네. 우리는 지금 호가를 기준을 잡았을 때 최소한 7억은 더 받을 수 있는 매물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4억 2천까지 떨어져 있잖아. 네. 거의 반값 정도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탁 공매니까 가능한 겁니다. 경매하시는 분들도 신탁 공매를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거의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신탁 공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 해당 물건은 더 좋은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응찰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부모님이 세대 분리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 해주면 아들은 늦어도 10년 안에 되면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내 쪽에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습니다. 여기가 입지적으로 본다 그러면 창신역이죠. 6호선, 1호선 동묘 있죠. 바로 옆에 동대문역도 있어요. 4호선. 세 개의 전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울 전역에 30분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GTX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멘토님, 이 물건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내가 얘기한 건데?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PD님하고 유사한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런 매물을 투자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사실 청약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어떻게 보면 청약보다 이게 더 빨라요. 우리 PD님이 만약에 결혼해서 애 놓고 청약에 자격 여건을 갖춰서 이런 아파트를 청약받는다? 안 돼요. 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사이에 차라리 이런데 잠시 한 2년 정도 몸테크 했다가 나오고 깨끗한 집을 사시고 요거는 그냥 임대 주셨다가 그래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 받아버리면 진짜 소액을 투자하고 시간만 투자했는데 이렇게 큰 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높아요?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요? 일반 분양가가 높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또 높잖아. 이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네. 예, 이런 걸 못한다면 부동산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매물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그럼 투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매력적이에요, 안 해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이 영상을 올릴지 말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경매를 배울 때는 경매도 배워야 되겠지만 공매도 같이 배우면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왜 그런지. 네. 그래서 우리 PD님도 경매만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렇게 공매도 같이 보려고 노력하시면 좀 더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